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7월이 한 달에 한 번씩 인사드리기로 했는데 저번 주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일 기념해서 강릉 멋쟁이 가서 강릉 여행 갔다 오냐고 제가 도저히 업로드를 할 수가 없었고요. 또 바쁘기도 하고 인정하시잖아요. 제가 뭐 기사 시험도 또 따야 될 게 있고 기사 시험도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테니스도 치고 헬스도 하고 연애도 하고 하려면 이게 바빠요.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이 남성 호르몬 8.35 스쿼트 삶이란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다. 어렵다는 점, 양해를 구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7월이 됐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메인 DC는 뭐냐? 이제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시즌2가 돌아왔습니다. 1년 전 화제의 작품이었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연애 전문가로서 저희 능력을 이제 발휘했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영상이 많이 없는데 이렇게 뭐 보다 보면은 작년에 그쵸 조회수가 뭐 1400까지 이렇게 굉장히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었죠. 요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보면서 리액션까지 찍어 드렸었잖아요. 보면서 이제 리액션까지 찍어 드리면서 완전히 그냥 확실히 재밌게 봤었는데 볼까요? 리뷰 제대로 완전히 몰입하면서 보셨다 이분 뭐야? 이거 완전히 지금 몰입하셨다. 현규 기억나네요. 저도 오랜만에 보다 보니까 현규 기억하시나요? 자, 현규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우리 현규 때문에. 이제 작년에 이제 굉장히 인기 있던 그런 컨텐츠잖아요. 진짜 저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이런 거 안 보는 타입. 연애 프로 절대 안 보는. 메모장에 다 현규 하나하나 적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자, 이런 거를 이제 찍을 수는 없어요. 리뷰만 찍겠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뭐냐. 저도 이제 여자친구가 생기다 보니까 여자친구가 같이, 여자친구도 작년에 이거 재밌게 봐서, 여자친구한테는 이 유튜버인 게 부업이 아직 이제 공개되지가 않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횟수는 없으니까 여자친구랑 같이 보고 혼자 핸드폰으로 이거 친구들이랑 얘기했다 하면서 중요한 장면들을 혼자 적어놨어요. 보면서 이제 그리고 어차피 막 그 시즌 1처럼 막 소리 지를 만한 장면 안 나오던데 그지 않아요? 좀 모쏠련 2의 재미 자체가 원보단 없다. 이게 방탄 김상호의 부재가 크다. 이렇게 보고요. 일단 그럼에도 이제 연애 전문가로서 특히 이번에는 올해는 저번과 다른 점이 이제 연애를 하고 있잖아요. 현재 연애를 하고 있으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가져가 줄 수 있는 점들. 그러면서 1화부터 4화까지 공개된 이 시점에 한 명 한 명 분석 들어가고 전체적인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 이야기 중에 이제 제가 머리를 바꿨어요, 미용실을.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 자, 원래 미용실을 한 4년 동안, 거의 4년 가까이 똑같은 미용실을 다니다가, 굉장히 만족스럽게 다니다가, 이제 4년 만에 변경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머리의 문제라기보다는, 예약을 하는 미용실인데, 저를 50분이나 기다리게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간사해. 초심을 잃어. 이게 연애랑도 이게 맥락이 일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될 중요한 부분이 뭐냐? 처음 손님일 때 잘해두다가 점점 내가 가도 10분, 20분 기다리게 하더니 이번에 50분을 기다리게 하면서 옆에 있는 새로운 여자 손님, 첫 손님인 거죠. 처음 온 거야, 이 미용실에. 중요하겠지. 여자 손님과 돈 많이 되겠지. 비싼 거 하겠지. 그래도 이 예약한 4년째 다니는 단골, 그리고 3주마다 다운 펌까지 하면서 5만원씩 써주는 단골을 이렇게 50분 기다리게 해서 말없이 손절치고 이번에는
청주 에비스 사창점에 갔는데 뭐 거기는 좀 더 비싸더라고요. 6만 원, 만 원 더 비싼데 확실히 서비스 정신이 좋고 머리도 좀 더 디테일이 살아있는 것 같아서 옮기기로 했습니다. 이런 이별을 경험한 남자, 새로운 만남을 한 남자, 과연 이 남자의 모쏠련 2 어떻게 봤는지 제가 한번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재석 처음 출연진부터 얘기할게. 재석 차라리 수염이 있는 게 낫다. 갈수록 형신 같다. 이런 느낌이 처음에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정윤. 왁구바리는 괜찮은데, 이제 말을 너무 더듬이다. 진짜 도저히 못 참을 정도로 더듬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승현이 그냥 광대다. 너무 이제 성격도 좋고, 어깨도 넓고, 피지컬 좋은데, 진짜 나는 좀 남자로서 좀 남성성이 너무 없다. 혁준이 얘도 이제 괜찮은 앤데 왁구바리도 괜찮고 애가 존나 꼬였어. 와 진짜 문제가 커요. 진짜 다 못쏠린 이유가 있어. 진우 그나마 이제 좀 에이스, 그나마 좀 에이스다.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태훈이 와 진짜 전 이 새끼 진짜 혐규 다음 혐훈, 현재까지 혐훈입니다. 서윤 그냥 뭐 무난해요. 그냥 NCT 드림 좋아하는 그런 여성. 현석 좀 샤만 스타일이긴 한데 살짝 좀 여자하고 참하긴 한데 살짝 좀 노잼인 느낌? 한준 너무 성격 세. 딱 봐도 그냥 성격 센? 기센 내가 안 좋아하는 타입. 수연 뭔가 착한 느낌이고 뭔가 씩씩하긴 한데 그냥 뭐 딱히 뭐 그냥 털털한 게 매력인 것 같은 느낌? 수지 이게 처음엔 좀 별로였는데 이게 확실히 살 빼고 이렇게 오니까 확실히 1왕의 외모가 아닌가 이런 느낌 들고요. 정은 너무 이제 학원이 너무 제 취향 아니더라고. 너무 이제 공룡상 느낌? 뭐 이런 뭐 트라우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처음에 이 출연진들이 나오면서 과거 트라우마를 얘기한다던가 뭐 직업도 공개되고 이런 부분들이 1화 4화에서 나와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느낀 점은 뭐 다들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죠. 뭐 혁준도 트라우마가 있고 한데 당연히 사람이 과거 뭐 인간관계의 스트레스, 하고 관계가 안 좋았던 거, 뭔가 뭐 여자한테 잘못 대했던 거, 뭐 이런저런 경험들이 있지만 좀 이겨내려고 좀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너무 결국 뭐 여기 나온 것 자체도 노력을 한 거지만 좀 더 본인이 이 70억이 넘는 이 지구인 중에 한 명 나쁜 사람 좀 만날 수도 있는 거지. 자기가 더 좋은 사람 되고 만나면 되는 거지. 좋은 여자, 좋은 남자를.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일단 승현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일단 승현이부터 말씀드리면 진짜 그냥 남성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잘 웃고 피지컬도 좋고 이래서 처음에 조금 여자분들이 괜찮게 보는데 막상 데이트를 하면 다 아쉬워해. 이게 왜 그럴까? 이게 결국 아무리 이런 애견남의 매력이 있어야 된다고 해도 안 그래도 이 못쏠판 여자도 리드를 잘 못할 거 아니에요. 여자라고 뭘 알겠어. 그런 판에서 좀 더 리드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답답해다. 그래서 저 딱 친구 딱 그 이상은 아닌 느낌이 너무 나버린다. 우리 승현이는 이런 아쉬움이 났더라고요. 혁준이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카톡에 다 적어봤거든요. 이제 방구석 못쓸 새끼가 분석을 존나 해요. 막 누가 누구 좋아하는 것 같다, 누가 이게 좋아하는 것 같다, 막 견제된다 하는데 방구석 못쓸 새끼가 왜 이렇게 분석을 하는지. 그 승현이 제가 평가를 하다가 이거 잊었는데 이 새끼 너무 갈대야. 이게 너무 갈대고 마음이 맨날 바뀌어. 이게 못쏠들의 전체적인 이제 특징이에요. 그냥 내가 외모가 얘가 이 사람이 끌리는 이 사람 마음에 들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나한테 호감을 표시하니까 갑자기 또 이 사람이 좋은 거야. 근데 이 사람하고 대화가 잘 통하. 이 승현이가 이게 문제예요. 갈대인 것도 뭐 그러려니 한데 그래도 뭐 상대방도 여자도 못쏠인데 그럼 이제 그 여자도 입장이 있으면은 그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 여자 반대로 내가 이렇게 호감 표시 용기 내서 했는데 피드백 없고 리턴값 없으면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승현 이 새끼는 그 개념이 없어. 그냥, 전 누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아, 누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이러다가 이제 다 놓치고, 본인도 막상 여자들도 관심 보이다가 이게 데이트 해보면 너무 남성미 개 떨어져가지고, 없어도 제로 콜라 그 자체니까 이게, 승현이 지금 위기다. 내가 인간으로서 참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같은 남자로서 재밌고, 잘 웃어주고, 착하고, 딱 그 정도. 그리고 솔직히 해야 되는 강박이 있어, 이 못쏠 새끼들은. 첫인상 누구 뽑았어 하면은, 그냥 솔직하게 다른 사람이면은, 그런 거 좀 나 말하기 좀 부끄럽다, 이렇게 넘기던가. 아니면은 말을 하더라고, 나 너랑 저 사람 고민하다가, 난 그 사람 뽑긴 했었는데, 뭐 이건 첫인상이니까, 뭐, 그냥 그랬던 거고. 아니면은, 난 너는 너무 예뻐서 너무 부담스럽더라. 솔직히 나랑 어울린다 생각을 못했어. 이렇게 기분 좋게라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해야 되지. 무슨, 이 새끼들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뭐냐? 30년 가까이, 나이도 이번에 많아요. 30년 가까이 모쏠로 살았는데 여자친구, 남자친구 안 생겼으면 자기가 틀렸잖아. 그럼 변화를 가져가야지. 똥꼬집. 이 쓸데없는 솔직함, 난 미치겠다는 거야. 이 솔직해야 된다 강박 있어? 이 새끼들. 나 답답해 죽겠어요. 이제 카더가든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들 이번에 시즌1보다 나이가 많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좀 더 진지하고 간절함이 있다고 긍정적인 표현할 수 있어. 뭐 결혼까지도 막 생각할 나이다. 이런 것도 사실 팩트예요. 하지만 그 다음에 핵심 모먼트가 나오는 게 뭐냐? 바로 그 자신의 삶 똥꼬집을 30년이나 쌓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자신의 삶이 어린이 되고 20살이 된 이후부터도 10년 넘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똥꼬집과 이제 연애에 있어서는 잘못된 거죠. 그 사람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연애에 있어서 잘못된 게 10년이나 갈고 갔기 때문에 이 똥꼬집이 너무 극심하다. 이걸 어떻게 변화를 해야죠. 저도 똥꼬집이 굉장히 있는 남자예요. 하지만 이게 틀렸다 생각하면 바로 꺾고 일 줄도 알아야 된다. 꺾는 것도 빠르게, 고집도 있으면 강하게, 뚝심 있게 이게 되는데 참 답답합니다. 제가 이렇게 봤는데 일단은 그 태훈이를 봤어요. 새끼는 멘트부터 그냥 성격부터 개고장 났어. 그냥 답 없어. 그렇다고 막왜 매기인지 잘 모르겠는 그런 느낌. 뭐 외모가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근데 이 느낌이 있어. 전체적으로 다 외모가 박은 사람은 없어. 전체로 그리고 너무 압도적인 사람도 없어. 그나마 이제 예를 들어 뭐 진우가 좀 에이스예요. 진우가 좀 에이스예요. 진우가 좀 에이스인데 그래가지고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차기 정목 역할 시즌은 정목 역할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사람 키는 좀 작더라고. 뭐 그리고 직업이 대학생이고 뭐 요런 느낌 정도 요런 느낌 정도 있고 그러고 여자 같은 경우에서도 뭐 현서가 조금 그나마 에이스 느낌 있고 수지가 조금 1항이 아닌데 그렇다고 막 압도적으로 예쁜 거 아니야. 그나마 좀 예쁘시고 좀 남자를 즐겁게 하는 대화 스킬 정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 데이트하는 거 보니까 그 정도 갖고 있는데 압도적인 뭐 그런 뭐 외모를 갖거나 개 박은 사람은 없다. 그런 것이 정말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럴수록 대화랑 리드하고 즐겁게 하고 이런 게 중요한데 저는 뭐 사람으로서는 이런 류를 안 좋아해요. 혁준류. 그러니까 존나 꼬여 있어. 보면은 망상이 오져요. 목소리 자꾸 분석하고. 저 이런 류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오히려 인간으로서 승현이나 정윤 같은 이런 류를 좋아하는데 둘 다 너무 더듬이했다가 너무 답답하다. 그리고 아쉬웠던 점 남자 대학생이 너무 많은데 물론 모쏠판에서 직업이 중요하지 않은데 왜 내가 대학생을 언급하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생은 학교에서 충분히 기회가 있다. 자기가 노력하면 이 프로그램 안 나와도. 인플루언서 호소인들 되기만 해봐. 이거 끝나고 나 서운해. 그리고 재서는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재서가 서윤을 마음에 들어 해요. 서윤을 마음에 들어 하는데 그 서윤이랑 룸메인 수연이 있는데 수연은 재서를 한 이순위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재서는 막 룸메니까 뭐 동맹을 맺자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순정이 아니라 병형신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그 정도 아니에요. 재서 이렇게 존나 답답해. 뭐 전략이 이상해 지금. 보면은 그게 참 전략이 이상하고
그리고 자기는 서윤에 대한 마음을 막 수연한테 표현을 하더라고. 자기는 서윤이 마음에 든다. 이렇게 솔직한 거 좋아. 오픈하는 거 좋아. 아니, 좀 본인이 알게끔 서윤한테 좀 해야지, 직접. 그거 뭐 하는 거야? 왜 옆에 올려? 그런 건 자기 마음이 좀 순정을 하고 싶고, 완전 직진하고 싶고, 다른 여자 모르겠다. 사실 관심 없다. 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사람한테 직접 어필해야 돼. 아, 이런 게 너무 못소유스럽다. 답답하다. 전략이 이상하다. 그리고 막 혼자 행복 회로를 돌려요. 이렇게 생각하면 서윤 씨도 저를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혼자 막 완벽한 전략 짜고 시뮬레이션 하시는 줄 아는데, 이게 연애는 그런 게 아닙니다. 좀 답답해요. 재수 씨. 좀 형 걸릴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하시고. 그 처음 수염이 있을 때가 그게 고점이었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뭐, 태움, 뭐, 이게 막, 무슨 발언이었죠? 처음 매기로 와서 여자들이랑 1대5로 밥 먹는데 여자들이 이제 민망하지 않도록 말도 걸어주고 하면 고맙다고 해야지. 아, 고마워. 이렇게 챙겨줘서 하는데 막 거기서 뭐 시어머니들 사이에 있는 것 같다. 일단, 진짜 느낌 없다. 너 좋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너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걸어주는 건데 고마운 줄 모르고. 진짜 너무 답답하다. 저게 항상 말하죠.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못쓸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새겨들어야 돼. 이 수컷으로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연애 전문가로서 해드린 말씀이야. 이게 솔직함이 너무 쓸데가 없다. 솔직함이 필요한 게 좋아. 저도 솔직함이 제 매력이라 생각하지만 이상한 솔직감이 있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재서 아까 하다 말았는데 이 새끼 또 문제가 뭐냐. 데이트할 때 보니까 지 할 말만 존나 해. 배설하는 전형적인 공대 찐따 스타일. 자기 할 말만 존나 하고 배설하고 그래놓고 아 데이트 즐거웠습니다. 상대방은 하나도 재미가 없었다. 너무 답답하다. 승현이는 너무 김상호 형급이야. 남성성을 찾아볼 수가 없어. 금사빠에다가. 근데 너무 다들 배설하고 표현 못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혁준이 이 새끼 이거는 운명론자예요. 그냥 병신이에요. 현성한테 막 계속 막 운명이다 운명이다 이 짓 다 해놓고 현서가 살짝 자기만큼 마음 안 보여주고 그리고 자기한테 살짝 좋아하는 느낌 내니까 바로 그리고 다른 여자들이 아 저 오빠 첫인상 오빠 뽑았어요. 저 오빠랑 좀 더 데이트 해보고 싶었어요. 뭐 이런 얘기 나올까 바로 내가 마음을 너무 닫았나? 다른 여자 알아볼까? 혁준이 설마 이러면 안 된다. 모쏠 덱스병이라고 제가 만든 병 있죠? 이 모쏠판에서 자기가 뭐 되는 줄 안다.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모쏠 덱스 아니십니다. 정신 차리시고 그러시면 안 되고 너 정신 차려. 뭐 현수할 때 운명이다. 뭐 하면 다 하면 애니메이션 좋아지는 것도 운명이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것도 운명이고 저는 목소리가 컴플렉스인데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그것도 운명이고 운명 다 짓걸어 놓고 그러면 안 된다. 이제 모쏠 덱스병 걸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1에서 4가 나왔는데 여러 가지 뭐 요소들이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요약을 해드리면 여러 가지 1화에서 4화까지는 매기들 투입되고 들어오고 랜덤 데이트하고 뭐 더블 데이트하고 이런 상황인데 결국 이제 4화에서 끝나고 5화부터 한 명씩 무조건 1대2 데이트를 해요.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남자들이 이렇게 6명 있으면 6명이 쭉 장소에 있고 여자들이 한 번씩 쭉 10분씩 도는 거야. 그럼 결국 1대1 간 대화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저는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못쏠판이고 나는 이 사람 나쁘지 않게는 생각했는데 나한테 관심이 없어가지고 전혀 생각 안 했던 6명이나 있으니까 후보가 그런 사람이 나 마음에 들어 한다고? 이러면서 이렇게 판이 이렇게 돌아가요. 판이 돌아가는 이 시점에서 결국 1대1로 대화를 하면서 어떤 변화들이 생기는지 이때부터가 진짜 게임이에요. 5화부터. 이 흐름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저의 픽은 혁준이도 여자의 수요가 있을 그런 피지컬과 여자 대하는 게 나쁘진 않아요. 이 망상이 너무 심하고 꼬여있는 게 문제다. 진우가 그나마 에이스인데 키가 작은 거 말고는 다 괜찮은 것 같다. 몸도 이제 운동해가지고 앞뒤 빵이 있어. 원래 옛날에 돼지였대 학창시절. 그리고 돼지였다 살 뺀 사람 특징이 좀 앞뒤 빵이 있는 것 같아. 저처럼 멸치 출신들은 옆으로는 살짝 늘어나도 이제 앞뒤 빵이 없거든요. 진우 좀 그래도 에이스 역할을 하니까 진우 메이기 역할 확실히 할 것 같다. 조금 에이스 역할 할 것 같다. 여자를 대할 줄 안다. 예를 들어 한주가 얘를 좋아해요. 한주가 조금 호감이 있어서 한주가 데이트할 때 본인이 한주한테 호감이 없고 자기가 술을 잘 못 먹는데도 한주가 술 먹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하니까 그러면 1대1 데이트 때 술 먹을 때 말고도
모쏠하우스 가서 술 같이 먹어요. 한잔해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래서 조금 센스가 있다. 진우가 그나마. 태훈이는 그냥 다 먹고, 거르는 타선. 승현이는, 이게 참 광대고, 순박하고 좋은데, 여자, 안 좋아할 것 같다. 정윤이도 이제 조용하고 왁구발도 괜찮은데, 너무 이게 못해. 조금 어필을 조금 해주면 좋을 것 같다. 너무 답답하더라. 남성미가 없어, 애들이. 재선은 그냥 노답이다. 제제이야. 재선은 이거 꿈도 희망도 없어요. 재선이도 제제이고, 서윤이는 그나마 재서가 좋아하긴 하는데 이제 본인은 다른 마음이 딱히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될지 조금 모르겠다. 현서는 이제 혁준이 조금 혁준이랑 완전히 가는 것처럼 보이면서 살짝 흔들리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련지. 그래도 사람 자체는 괜찮은데 조금 얘도 답답해요. 다 못소리여가지고 아쉬운 부분들이 다 있어. 한주는 그냥 기센 여잔데 좀 얼빠라고 이게 진우를 훅훅 빠졌는데 진우의 이순위 안에도 안 들어있어서 제제이야 느낌이 있죠. 쩌리 행이고 수연이도 뭔가 딱히 잘 될 각이 없죠. 진우를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은데 진우도 딱히 뭐 수연이를 마음에 드는 것 같지 않으면서 아직은 뭐 이 판에서 뭐 크게 보여줄 게 없고 수지가 확실히 맥이죠. 리얼 맥이로서 좀 판을 흔들 것 같다. 본인이 마음에 들어 했던 승연 근데 승현이 자기를 살짝 거부했죠? 근데 거기서 그 와중에 승현은 갑자기 수지를 그리워하고 수지 여기서 1승 그리고 수지가 두 번째로 마음에 들어 했던 다른 남자랑 또 데이트를 할 거죠. 수지도 거기서도 이제 막 한번 흔들어 놓고 그리고 수지를 좋아하는 그 남자들도 흔들어 놓으면서 굉장히 판을 흔들 것 같다. 여기서 보면 좀 아쉬운데 이제 모스라우스에서 좀 살을 빼고 이렇게 하시니까 조금 확실히 그래도 이 판에선 제일 예쁘시지 않나. 정은 이제 한의사라는 직업의 메리트는 있지만 어, 이- 외모가 그것도 아니고 나이도 많으시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뭐 아직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조금 희망은 있다. 남자들이 한 2순위 정도에 담아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보면 내가 결국 5화 1대1 데이트가 중요하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모쏠들을 무시할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애를 배워야 된다. 뭐냐? 배설하지 말고 상대방이 듣고자 하는 얘기를 좀 해주자. 이게 연애의 기본 바탕이다. 네가 하고 싶은 말 배설해놓고 재밌었다. 이러면은 굉장히 어렵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 막 이상형 막 존나 막 두루뭉실하게 있는데 의미 없습니다. 자, 연애를 해봐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알고 또 그런 사람을 만나고 뭐 그게 한 번에 그런 사람 만나면 좋고 운명이고 나중에 만나더라도 뭐 그렇게 잘 만나가지고 잘 살면 되는 건데 그런 점을 우리가 또 배워가야 되고 솔직해야 되는 강박 좀 버려라. 아니 솔직한 건 좋은 건데 너무 쓸데없이 솔직하다. 때와 장소를 가릴 수 있어야 된다. 요거를 또 우리가 1년 만에 복습할 수 있는 이 연애 법칙 이거 말고도 제가 리액션을 찍으면서 해야 그 순간순간 리액션 나오고 가르치면서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만나보면서 저랑 이야기 나누면서 좀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저랑 의견이 다른 분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얘기 나누고 요거 보고 우리 화요일날 5화 6화 같이 보도록 하면 좀 더 재밌겠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또 다음에 만나도록 하고 그러면 조금 이대로 가면 조금 아쉬우니까 제가 또 보여드릴게. 언제까 나를 다시 그땐 그랬었지. 이렇게 100일이다 그죠? 귀엽다 그죠? 자랑 한번 해주면서 또 여자친구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부업이 유튜버인 거 걸리면 그때 혼나도록 하겠습니다. 야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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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남이다 미녀다 큰일 났다 지금. 야이씨 여러분 야이씨 걸리면 조지겠다 그죠? 채널 삭제되면 우리 걸린 걸로 알아요. 그때까지 우리 비밀연애 렛츠고 우리 봉나더 봉스터 분들 그때까지 비밀연애 갑시다 저랑 그죠? 그러면은 다음에 만나요. 재밌게 보시고 여름 더운데 다들 화이팅 하세요.